대한민국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만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은 여름 휴가를 맞이해 캠핑을 하다가 모기에 물린 남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 일상에서도 접할 확률이 높은 사고인 만큼 오늘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강원도로 캠핑을 간 49세 남성 최상호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상호 씨는 회사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호 씨도 지난 분기에 중요 프로젝트를 끝마친 뒤에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죠. 그는 그간 아껴두었던 연차를 사용해 혼자만의 여름 캠핑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호 씨는 각종 책자와 인터넷 블로그를 공부해가며 2박 3일간의 캠핑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상호 씨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캠핑 명소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군의 한 캠핑장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캠핑을 즐겨보기로 한 상호 씨는 최신형 캠핑카까지 렌트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을 떠났죠. 목 좋은 자리에 캠핑카를 대고 수도와 전기를 세팅한 뒤 본격적인 캠핑 준비에 돌입한 상호 씨. 바비큐 그릴에 삼겹살과 목살을 얹고 버너에 부대찌개를 올리자 맛있는 향기가 주변을 가득 메웠고 상호 씨의 입가에 군침이 싹 돌았죠. 이후 상호 씨는 연신 고기를 구워 먹으며 밥과 함께 부대찌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원한 맥주까지 곁들이니 더할 나위 없는 호사였죠. 그 뒤 캠핑족이라면 필수라는 모닥불 감상까지 마친 상호 씨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날 상호 씨는 영월군의 시원한 해변으로 이동하여 수영과 수상 스포츠를 실컷 즐긴 후 선베드에 누워 주스를 들이켰습니다. 수영 후에 나른한 기분 속에 시원한 주스를 마시며 해변 경치를 감상하니 상호 씨에게는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었죠. 이처럼 만족스러운 캠핑 여행에서 단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기떼의 습격이었습니다. 상호 씨가 렌트를 한 캠핑카의 시설은 쾌적하고 깔끔했지만 트렁크나 차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자꾸만 모기가 침입했던 것입니다. 캠핑 경험이 적은 상호 씨가 캠핑카용 어닝 모기장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모기뿐만 아니라 새까맣고 커다란 대왕지네까지 들어와 상호 씨의 몸을 물어댔는데요. 캠핑 마지막 날이 되자 상호 씨의 온몸에는 벌레 물린 자국들이 시뻘겋게 돋아나 있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호 씨는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연신 벌레 물린 자리를 벅벅 긁어댔습니다. 벌레 물린 자리를 너무 심하게 긁은 나머지 상처가 터져 피가 줄줄 흐를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상호 씨는 가려움을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인근 마트로 달려갔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벌레들이 여간 내기가 아닌 모양인지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았죠. 그러나 상호 씨는 이 정도는 군 시절에 겪은 산 모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호기를 부리며 꿋꿋하게 캠핑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꿈같은 시간이 흘러갔고 상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회사 업무로 복귀한 상호 씨. 그런데 너무 신나게 놀고 온 것이 문제였을까요?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이 상호 씨가 여름 감기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조퇴를 하는 건 체면이 서지 않기에 상호 씨는 끝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서 종합 감기약을 구입했습니다. 상호 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어쩐지 몸이 더 무거웠고 근육통에 더해서 관절까지 아파왔는데요. 상호 씨는 여행에서 너무 무리한 나머지 제대로 몸살에 걸렸다고 생각했고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하루만 쉬겠다고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죠. 그 뒤 상호 씨는 감기약과 물을 빠르게 삼키고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상호 씨는 그렇게 그날 밤과 다음날 내내 자리에 알아누운 채 요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상호 씨가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호 씨가 회사에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된 회사 동료들이 상호 씨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아도 상호 씨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상호 씨는 끝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상호 씨가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팀장은 평소 성실했던 상호 씨가 연락도 없이 회사를 이틀이나 결근했다는 사실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상호 씨 집 근처에 사는 상호 씨의 동료에게 퇴근 후에 한번 들러보라고 부탁했죠. 상호 씨의 동료는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이고 상호 씨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상호 씨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상호 씨 집에 자주 놀러와 야식과 함께 스포츠 중계를 즐겼던 친밀한 사이였는데요. 서로 왕래가 잦다 보니 동료는 상호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동료는 스스럼없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료가 현관문을 열자 눈에 익은 상호 씨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부는 조용했고 조명도 완전히 꺼져 있었죠.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거실불을 켜고 상호 씨의 이름을 부르며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료는 놀랍고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침실 바닥에 상호 씨가 쓰러져 있었는데 상호 씨의 한쪽 다리가 완전히 시뻘건색으로 변색된 채였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새빨간 피부 사이로 보라색 반점들이 울긋불긋하게 솟아나 있었고 일부는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퉁퉁 부은 다리 피부가 갈라진 채 핏물이 흐르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에 경악한 동료는 상호 씨를 붙들고 다급한 어조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만 이미 상호 씨의 동공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누가 봐도 생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즐겁게 캠핑 여행을 다녀온 상호 씨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여행을 다녀왔다가 돌연사한 49세 남성 최상호 씨의 사고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상호 씨는 힘든 회사 프로젝트를 마치고 강원도로 캠핑을 떠났다가 돌아온 상태였죠. 그런데 상호 씨가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갑자기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여름에 49세의 성인에게 감기 증세가 나타나는 것도 의아한 일이지만 그 후 상호 씨에게 일어난 증상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것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집중하며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상호 씨가 캠핑 도중에 벌레무리에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산모기나 지네가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독을 상호 씨에게 주입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추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기에 잘못 물릴 경우 다리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 일부 독성이 강한 지네는 접촉만 해도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모기와 지네는 성인 남성을 죽게 만들 정도의 쇼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레의 습격이 상호 씨의 사망을 강하게 유발한 것만은 틀림없는데요. 벌레가 직접적인 사망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벌레에 물린 직후 상호 씨가 물린 자리를 계속해서 긁은 행동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종 환경 문제가 지구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북극 얼음 해빙이나 폭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의 이상 증식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바닷물 속에서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세균이 서식하고 있죠. 상호 씨는 벌레 물린 자리를 피가 날 때까지 심하게 긁은 채로 바닷물에 입수해버렸고 그런 상호 씨의 상처 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진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괴사성 근막염은 세균이 팔이나 다리에 스며들어 피부 조직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이 질병의 더더욱 끔찍한 점은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초기에는 열이나 오한 같은 가벼운 증세만 나타나 감기와 오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자는 괴사성 근막염을 감기로 여기고 방치하기 쉽고 상호 씨 또한 마찬가지로 감기약만을 먹은 채 집에서 휴식을 취했죠. 그러나 일단 괴사성 근막염이 발발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발병 하루 만에 사망할 수가 있고 방치 시의 사망률은 약 70%에 육박합니다. 상호 씨 또한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악화된 병세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해 상처 부위가 붓고 선홍색 홍반이 넓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근막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피부가 괴사하며 상호 씨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고 사례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휴가철에 자연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도시와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죠.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잠재된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이 상처와 반응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는 종이에 베인 작은 상처만으로도 괴사성 근막염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죠. 그렇다면 상호 씨와 같은 괴사성 근막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괴사성 근막염 예방의 핵심 포인트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괴사성 근막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났을 시 바로 소독약으로 소독한 뒤 연고와 반창고를 바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평소에 질병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과 발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 괴사성 근막염으로 추정되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시 바로 응급실로 향하셔서 외과적 처치를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빠르고 과감한 외과 수술만이 괴사성 근막염으로부터 환자를 살려낼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록 피부 괴사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캠핑 도중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된 피해자가 급사한 사고 사례, 그리고 괴사성 근막염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